비트코인 1억 원 돌파, 기관 자금 대거 유입, 다음 목표가 2억 전망. 요즘 뉴스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저런 가짜 돈이 무슨 1억이나 해? 저거 다 사기 아니야?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0원이 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혹은 우리 때는 땀 흘려 번 돈이 진짜였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 재산이었는데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하는구나 하고 혀를 차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건 그냥 거품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거품이라기엔 너무 오래 갔습니다. 없어질 거라면 이미 몇 번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행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나라가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이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돈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까?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현실입니다. 명절 준비로 다들 바쁘시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1억이라는 숫자가 붙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겁주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며 화를 내기 전에 도대체 왜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그리고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한 은행들이 이 가짜 같은 돈에 자기들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버려도 상관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어떤 거대한 경제의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옆집 동생처럼 아주 차분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딱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왜 요즘 1억이니 뭐니 하며 전 세계가 다시 난리인지 그 속사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께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표가 붙게 되는지 그 원리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모를 사기꾼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할 때 단칼에 거절하실 수 있거든요. 모르면 불안하고 휘둘리지만 알면 내가 중심을 잡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정체부터 파헤쳐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종이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전, 4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단돈 몇백 원이면 온 가족이 외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는 어떤가요? 10,000원을 들고 가도 곱빼기 한 그릇 시키기 미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짜장면이 갑자기 금이라도 바른 것처럼 귀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짜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가진 종이돈의 가치가 그만큼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럼 왜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이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찍고 큰 행사가 있으면 찍어냅니다.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돈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돈을 막 찍어내서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냐는 의문과 불만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딱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해도 절대 더 늘릴 수 없게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꽉 잠가놨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면 바로 땅속에 묻힌 금과 같습니다. 금도 전 세계에 묻혀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없고 함부로 만들 수 없으니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리켜 디지털 세상의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금은 반지라도 만들고 이빨이라도 해넣지 이건 화면 속 숫자일 뿐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은행 거래 어떻게 하세요? 종이 통장들 은행 창구 가시는 일보다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으시죠? 이미 우리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로 변해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은행이라는 한 기관이 보증해 주느냐 아니면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증명해 주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이 기록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수천 명의 증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는 기록을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만 군데에 똑같이 실시간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두 군데를 고친다고 해서 전체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조나 변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개수가 딱 정해진 디지털 한정판 자산이다. 그리고 그 투명성을 전 세계 컴퓨터가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은 이미 이웃집 누구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궁금한 점, 도대체 왜 2026년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나들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도권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2024년 1월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을 승인해줬습니다. 말이 참 어렵고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복잡한 가입 절차를 거치고 해킹 걱정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겁니다. 마치 예전에는 저기 뒷골목 구멍가게에서나 몰래 팔던 물건이 이제는 강남 한복판, 백화점, 명품관, 정식 매장에 입점한 것과 같습니다. 나라에서 이건 이제 정식 투자 상품이다 라고 딱 보장을 찍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거대 투자회사들, 그리고 우리 연금을 굴리는 기관들,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승인 이후 실제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굴리는 큰 손들이 시장에 들어오니 가격이 들썩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여기에 공급의 법칙도 한몫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바로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수가 적은데 새로 나오는 양까지 확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왜 지금 뉴스에서 1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지 그 구조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당장 국가 공식 자산으로 확정되어 이제 이게 나라 돈이다라고 선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건 사기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요약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단순히 누군가 도박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정식 금융상품이 되었고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며 국가와 기관이 눈독을 들이는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면 나도 지금이라도 전 재산 털어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무서운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5% 올랐다고 기뻐하며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 눈 떠보니 20%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이나 2022년 같은 때에 가격이 60%에서 70%까지 한꺼번에 폭락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억 원 하던 게 하루아침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나 조만간 나가야 할 전세자금, 혹은 자식들, 결혼자금 같은 소중한 돈을 비트코인에 넣으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통째로 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가격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공포감과 상실감은 우리 나이에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밤잠 설치며 24시간 차트만 들여다보는 생활은 건강에 가장 해롭습니다. 돈 벌려다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하지 마세요. 둘째, 내 전 재산을 거는 몰빵 투자는 인생을 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셋째, 남들이 번다는 소리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수익률보다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적인 일상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공부로서 접근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인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는 훨씬 넓어지실 겁니다. 만약 정말로 이 변화를 몸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정말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만 경험해 보세요.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줄 용돈 한 번 줄 정도의 소액.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접 12만 원이라도 사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내가 비트코인 전문가인데 나한테 맡기면 한 달에 10% 수익을 보장해준다. 원금은 무조건 지켜줄 테니 일단 돈을 보내라 하는 말들. 여러분, 단언컨대 100% 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에게 돈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은 영영 남의 돈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라거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비한 코인을 미리 사라는 식의 그럴듯한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공짜, 수익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내 돈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불안함과 정보의 부족함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사기꾼들에게 돈을 맡기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시대.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됐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몰라. 저건 다 가짜야. 라고 무조건 눈을 감아버리기보다는 아, 요즘 세상은 저런 원리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당당해질 겁니다.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왜 난리인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남들이 얼마를 벌었네, 누가 대박이 났네 하는 소리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험한 불길 속으로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소중한 돈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훌륭하게 삶을 일궈오신 분들입니다. 지금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바탕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 같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께 위험한 투자를 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중심을 잡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숫자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려운 경제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경제적 지혜를 넓혀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들 제가 옆집 동생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풀어서 자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트코인 때문에 고민하거나 사기당할까 걱정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우리 친구분들을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